역시 그 대기업 쪽에서도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일본에서는 대기업이요. 대기업, 예. 물론 대기업이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도 달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예. 그 세계 경제적 흐름을 일본 대기업은 읽지 못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그림은요, 2003년부터 2006년에 그 그림을 시작돼 가지고 그 이후 현재 2021년 정도의 그 미국의 주택 가격의 흐름인데요. 이거 아시다시피 2008년에 리만 쇼크로 미국의 주택 가격이 엄청나게 내려갔잖아요. 그랬었죠. 네. 자, 그렇게 해서 미국의 바블이 붕괴됐습니다. 예. 일본은 그러나 미국의 호황, 그때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의 호황이라는 것이 굉장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일본 대기업들은 그러한 미국 내의 호황이 또 세계적인 영향을 줘가지고 세계적인 호황으로 계속 이어진다라고 판단하여서 국내적인 투자뿐만이 아니라 해외 투자, 소르비 투자, 그리고 해외 기업의 M&A 이런 관세 투자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일본 기업들이 좀 좋은 시절이었네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앞으로를 잘 이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하여서 리만 쇼크로 어마어마한 피해를 일본 대기업들이 입고 말았습니다. 예. 자, 그 다음으로 보시면요. 일본 기업들의 그 리만 쇼크 전후의 결산 수지인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벌었는지 혹은 얼마나 손실을 입었는지인데 왼쪽이 2007년이고 오른쪽이 2008년입니다. 예. 네, 토요타만 봐도요. 토요타의 2007년은 그 이익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이것은 1조 7천억 엔이니까 17조 원 예. 정도의 이익이 있었고요. 그런데 2008년에는 마이너스 4,400억 엔이니까 예. 그러니까 마이너스 4조 원 정도의 그 마이너스가 됩니다. 완전히 곤두박질 쳐버렸네요. 예, 뭐 닛산도 마찬가지고요. 예. 파나소닉이라는 그 대단히 유명한 전자 제품의 회사도 오히려 굉장한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 NEC도 마찬가지고요. 기타 굉장히 많은 일본 대기업이 그 리만 쇼크로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예. 예. 자, 그래서 파나소닉 같은 회사는 그 이후에도 후유증에 시달리고요. 계속 그 이익이 나지 않게 됩니다. 거의요. 순이익이 그 2010년부터 2013년 정도까지는 거의 굉장한 마이너스 8,500엔 정도 나오기도 하고요. 예. 이게 리만 쇼크의 진짜 그 충격이 아주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예. 그러나 일본 전체를 보면요. 그 다음 보시면 미일 기업의 소르비 투자의 추이를 보시면 일본은 그렇지 않아도 1990년대 초쯤부터 소르비 투자를 하지 않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예. 네네. 이렇게 했어요. 이게 그 미국은 이게 전색이죠. 일본은 좀 약간 빨간색으로 계속 소르비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일본은 아하. 이상하죠. 뭐 일본은 뭐 투자마저 뭐 거의 똑같네요. 예. 하나도 변하지 않고. 리만 쇼크 이전도 이후도 예.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그래도 리만 쇼크는 아주 더 엄청난 충격을 줬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예. 다음으로 보시죠. 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예요. 이거는 일본이 가장 아래에 있고요. 중간이 중국이고 그리고 가장 위가 미국입니다. 예. 그런데 그 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 금액이 일본하고 미국만 비교하면 2017년까지의 자료이지만 미국은 50배 이상 벤처 기업에 그러니까 기업도 그렇고 미국 정부도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벤처 기업이라고 하면 새롭게 시작하는 네네. 그런 그리고 IT를 중심으로 그런 기업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상당히 이 벤처 기업에는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일본은 특히 IT를 중심으로 하는 벤처 기업에 이렇게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계속 여러 면에서 생산성 자체가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다음 보세요. 자, 이것은 각국의 소비 투자 상황입니다. 소비 투자를 여러 나라, 유명한 나라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는 것인데, 자, 여기 G7 국가에 한국이 그냥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2018년에 자료인데요. 중요한 것은 가장 오른쪽 1인당 소비 투자액입니다. 예. 이게 만 달러가 단위가 되어 있는데 미국은 만 달러 4.500 어떻게 되나? 1.45만 달러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죠. 예. 그런데 가장 어쨌든, 아래에 있는 예. 가장 G7 국가가 아닌 가장 아래에 있는 한국을 보십시오. 예. 예, 미국보다 1인당 소비 투자액이 많아요. 굉장하죠. 그러니까 G7 국가보다 예. 한국이 위에 있어. 일본은 그러니까 G7 뭐 한국이 아무래도 인구가 적으니까 네네. 전체 투자액은 적지만 예, 1인당 투자액을 이렇게 보면 네, 오히려 그 G7에서 가장 높은 게 미국 아닙니까? 그렇죠. 그 미국보다도 오히려 더 높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소비 투자의 전체를 받아요. 예. 왼쪽에 그거는 이태리, 영국, 캐나다보다 그러네요. 많아요. 한국이. 예. 거의 뭐 프랑스와 거의 비슷하잖아요. 비슷하네요. 예. 그러니까 한국을 G7으로 부르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그냥 한국을 좋아하니까 부른다. 한류 때문에 부른다. 그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태리하고 영국을 보십시오. 이게 0.81, 0.78. 이게 좀 걱정이 됩니다. 일본도 1.07. 그러니까 한국인 노동자 1인당 소비 투자 노동자라기보다 인구 1인당인데 예. 1.5배나 한국은 예. 소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일본에 비해서요. 예. 그건 굉장한 숫자이거든요. 투자를 많이 한다는 것은 그 예. 나라가 미래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미래를 열어가고 있다라는 예.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일본이나 영국, 이태리는 과거에 산다. 네, 그런 이야기가 되고요. 네. 자, 그다음 인재 투자액이에요. 인재 투자액이다 좀 어려운데 이건 뭐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하느냐. 교육이겠네요. 예. 주로 교육이 가장 큰 이야기고 그리고 기타 인재 투자라는 부분은 뭐 사람이 기업 안에서 좋은 환경으로 예.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는가라는 부분이죠. 뭐 교육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요. 예. 이 인재 투자액은 일본은
선진국 중에서 10분의 1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10분의 1, 10분의 1이에요. 예. 지금 이제 그래프 보니까 예. 일본은 심각하네요. 심각하죠. 예. 2005년부터 2014년까지밖에 좀 자료가 없었는데요. 이태리가 가장 낮은데 그 이태리보다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게 일본이에요. 예, 이거는 그러니까 그 일본은 그 아까 예의가 바르다고 했잖아요. 예. 일본 사람들 예의가 바르기 때문에 그냥 놔뒀어. 예의 바르고 또 그냥 감내하면서 그 참면서 예. 계속 그 회사에 남기 때문에 원망으로 대우를 해도 별 군소리 네네. 않고 일 열심히 예, 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런 이야기죠. 물론 뒤에 가서 무슨 말을 하든지는 상관은 없고 예. 그 앞에 있을 때는 예의 바르니까 예. 그냥 놔뒀어. 그러나 너무 화가 나가지고 또 오늘 그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조격했는지도 모르고 그건 잘 모르는 이야기고. 예. 네네네. 뭐 그래도 어쨌든 굉장히 심각합니다. 일본은. 네네, 예. 심각하죠. 예. 한국도요 굉장히 잘 그 인재 투자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 그 공무원 교육원이라든가 많이 그 교육하러 갑니다. 예. 예, 그것도 투자잖아요. 그렇죠. 예, 그 기업에서 여러 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를 그 초청을 해주십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교육이잖아요. 예, 그래야 교육뿐만이 이제 아니라 교수님도 이제 네. 수입이 좀 올라가시고. 네,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요. 예. 굉장히 거의 제로가 됐는데요. 예. 자, 다음 보십시오. 자, 그런데 일본 기업들은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일본 기업도 일단 그 돈을 벌지 않았다라고는 할 수가 없는데요. 자, 그러한 그 벌어들인 돈을 어떻게 했는가? 내부 보유액이라고 해가지고요. 예. 예, 이게 왼쪽에 나타나 있는 500조 엔, 100조, 200조 그렇게 나타나 있는 그 왼쪽이고요. 예. 그리고 그 아래쪽에 내부 보유 유보액이라고 나와 있죠. 예. 예, 이게 뭐냐고 하면 기업 안에서 쓰지 않고 그냥 갖고 있는 돈이에요. 예, 그래 돈 쓰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나중에 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예, 바로 쟁여놓고 그거예요. 있는 거죠. 바로 그거. 예. 그래서 투자 안 하는 거예요. 투자 안 하고 또 인건비도 잘 주지는 않고 예. 리만 쇼크 때 그 쇼킹한 내용이 너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위기가 온다. 그 예측을 못하는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미리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일본 개인들이 그러잖아요. 예. 저축으로 쭉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쓰고. 예. 근데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그냥 죽잖아요. 아하. 그게 개인도 기업도 비슷해. 음. 예, 우리는 아니잖아요. 일본은 뭐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좀 미래가 불안한가 봐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돈을 집안에다가 이렇게 다 쌓아놓고. 예, 예. 예. 그러니까 한국은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투자를 해요. 왜냐면 미래를 개척하기 예.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 예, 개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들을 교육할 때는 집을 팔았어도 교육을 하잖아. 예. 이게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나 일본 사람은 집을 팔아서 아이를 교육한다. 그런 사람 없어. 그렇습니까? 없어요. 아. 들은 적이 없어요. 예. 너 교육 받고 싶으면 네가 벌어서 학교 가. 그게 기본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투자를 하지 않고 예. 자신에게도 투자를 하지 않고 투자는 그냥 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투자라고 생각해. 아까 인사 뭐 하는 얘기 가지고도 그런 얘기 했는데 또 뭐 일본은 아까 인사를 너무 많이 하고 한국은 좀 너무 안 한다 이렇게 했는데 네. 교육 면에서는 한국은 너무 많이 하고 일본은 좀 너무 안 하는 거 아닌가? 또 예, 이런 너무 생각도 안 해. 드네요. 예. 너무 안 하는 거예요. 예. 진짜.
너무 안 해도 일본은 또 스스로 자신을 교육하는 그런 사람들도 꽤 있어. 예. 그러니까 컴퓨터로 스스로 자신을 교육하거나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가. 그렇습니다. 그것을 그 욕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다음 보시죠. 자, 연구개발비 국제 비교예요. 이것도 1인당이 중요해요. 2018년에 자료이지만 1인당 그 연구개발비는 한국이 역시 세계 최고예요. 아, 맨 오른쪽에 있는 거군요. 예, 맨 오른쪽에 있는 1인당 이것은 달러. 그러니까 2,000달러 정도 연구개발비가 예. 한 사람당 한국의 모든 인구의 한 사람당 그렇게 매년 들어가고 있다. 굉장하죠. 예. 그런데 그다음 일본은 뭐 가장 제일 꼴찌인데요. 꼴찌예요. 예. 이거는 G7 기타 웬만한 그 연구를 잘하는 국가 중에서 꼴찌예요. 예. 일본은 그 다음 미국, 싱가포르, 대만, 이스라엘 이렇게 내노라 하는 나라들이 위에 있잖아요. 예. 그런데 한국이 가장 위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투자하고 그 새로운 인재를 개발하고 교육하고 예. 훈련하고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투자하고 이게 그 순환이 되어 있는 거죠 현재. 예. 일본은 악순환이 되버리되고 있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예. 자, 뭐 GDP 비율로 따져도 이스라엘에 이어서 두 번째고요. 그렇죠. 총액으로 해도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한국 이렇게 있는데 네네네. 오히려 한국이 프랑스, 인도, 영국 이런 데보다도 훨씬 더 높네요. 그렇죠. 예. 예, 훨씬 뭐 영국의 2배 정도가 되죠. 예. 러시아를 보면요, 역시 러시아는 연구 개발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굉장히 많이 고전을 하잖아요. 그거는 무기 수준에서도 재래식 무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자, 뭐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그 정부 지출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생산적 정부 지출하고 비생산적 정부 지출이라는 게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생산적 정부 지출이라는 것은 경제 성장에 공헌하는 지출이고 인프라 투자라든가 인재 투자, 교육, 인건비 거기에 다 들어가거든요. 예. 이것을 많이 늘려야만이 경제 성장에 이바지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비생산적 정부 지출이라는 것은 사회 보장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이 부분이죠. 예. 이것도 대단히 필요한데 일본은 아래쪽이 비생산적 정부 지출이 굉장히 많아진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기업을 보면 역시 생산적 지출보다 비생산적 지출이 일본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한국은 이 밸런스를 뭐 50대 50이라든가 상당히 잘 맞춰서 현재까지 해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비생산적 정부 지출도 복지라든가 그 이런 부분에서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무시하면 큰일이니까. 예, 물론 그렇죠. 이러한 부분은 좀 그러나 이론적인 부분을 잘 살펴보면서 해야 되는데 일본은 그 생산적 지출이 굉장히 하지 않는 나라가 되어버렸다. 이러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키시다가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요. 키시다가요 그 자산소득 2배 증가 계획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자산소득이라고 하면은 뭘까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의 예. 그 자산소득 그래서 그 주식 투자라든가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그 지금 갖고 있는 자산을 그런 것으로 그 불로소득을 늘리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정부 주도의 펀드라든가
크게 만들었어요. 예. 여기에 투자하셔라 라는 이야기고 예, 이게 무슨 뜻이냐? 일본인들이 굉장히 많이 돈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예. 그 숨겨놓고 있는 돈이 많으냐? 아하. 그러니까 내놓아라. 아까 이 개인들도 집에다가 쟁여놓고 있는 어, 돈이 많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예. 기업들이 아무리 내놓아라 음. 라고 해도 내놓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개인들을 유혹하기 시작했어. 예.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정부가 주도해가지고 이제 펀드도 만들고 여러 가지 그러한 금융 제품 만들었어요. 예. 네, 거기에 투자해라. 그렇게 하면 일당 여러 가지 주식 가격이라든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또 기업의 이익이 예. 되니까 아베노믹스 때처럼 예. 그 뭔가 나라가 손자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이제 기시다도 아베하고 똑같이 가는 거나라고 생각한 일본의 그 소비자들이 상당히 화가 나 있어요. 이러한 지금 상황에서 왜 투자하라고 하느냐? 지금 세계가 투자하는 지금 시기가 아니지 않느냐? 예.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그렇고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시다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고요. 네. 예. 물론 참용 선거에 어떤 영향이 될지는 좀 미지수이고요. 그렇게 해도 선거는 또 이길 것이다 하는 그런 전망이 또 예, 지금까지 많던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 자민당이 과반수 그 예. 공명당하고요. 그런- 과반수를 쉽게 예. 넘을 것이다. 그런 예측을 봤습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그런 선거 결과를 볼 때 일본 참 희망이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아베 신조 총리가 또 저격을 당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오히려 여당에 유리하죠. 그렇죠. 이건 또 그렇겠죠. 예, 동정표가 아무래도. 또 많이 가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쇼 아니냐? 라는 아니, 이야기도 설마 뭐 아니 그 충분히 예. 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예. 그냥 그 장난감 총으로 그냥 빵 해가지고 그 아베가 토의 때문에 쓰러졌다. 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근데 그 발표는 그 이틀 후니까 참여연 선거가 그 이후에 발표를 하는 거죠. 아하. 네. 설마 그렇게 하겠습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예, 지금 속보를 보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뭐 그래요? 심폐 정지 상태. 뭐 그래요? 예, 이렇게 떴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 이거는 근데 어쨌든 간에 선거는 그 자민당이 자민당이 압승하는 그런 결과가 오히려 될것 같습니다. 압승이 될 가능성이 그렇죠. 있어요. 예. 예. 아무래도 돈종표가 가니까요. 역사의 인물이 또 이렇게 가네요. 그러네요. 예. 이토 히로부미하고 똑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다 이룬 존재가 아까도 조금 이야기했지만 네. 이 일본은행 존재 그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지명을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아베노믹스를 추진한 그 잠본인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금융 완화를 계속해 왔는데 계속 지금도 미국 금리가 올라가도 일본 은행의 기본 금리를 올리지 않고 통계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계속 엔이 팔리고 엔조가 됩니다. 완다라당 그 이루타라당 1달러당 150엔도 금방 갈 것이래요. 예, 그래 그게 한국에서 말하면 1,500원이 된다라는 거죠. 예. 네. 그런데 아베노믹스를 부정하면 안 된다라고 아베가 계속 주장해 가지고요. 그래서 금리 올리지 말아라라고 행정부 쪽에서 이렇게 금융 당국의 촌리도 아닌 촌촌리가 면려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경제가 교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아베노믹스 해서 그렇게 금융 완화를 해서 별 효과가 없었으면 정책을 바꿔야 되는데 이 구로다 그 총재가 전혀 이걸 바꿀 생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런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독립성이 없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무튼 그 아베 촌 총리는 좀 심각한 상태인 것 같고요. 예. 반드시 다시 그 재얘기하셔서 예. 교수님은 아베 총리가 이제 저렇게 가시면 안 된다 이렇게 안 생각을 되죠. 하시는군요. 예, 우리하고
좀 끝장내야 되기 때문에 예, 잘 예. 살아 계셔야 된다. 예, 그렇게 그동안 생각합니다. 우리랑 악연도 많았는데 그냥 네네. 좀 풀고서 가셔야 그렇죠. 되는데 또 이렇게 마지막은 가신다니까 풀어서 예, 좀 아쉬운 것도 좀 많이 가셔야 있네요. 합니다. 예, 예. 예, 네네. 물론 예, 어떻게 되는지는 예. 좀 더 지켜봐야 할 텐데요. 네네. 그렇습니다. 뭐 일본은 어쨌든 악순환의 연속이네요. 그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요. 모두 이 정신을 잘 못 차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좀 이웃 나라가 좀 잘 돼야지 우리도 좋을 텐데 그 일본도 좀 좋은 지도자들이 나와서 잘 좀 이끌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